지난주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실습, 그때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는 이 세 가지 축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그럼 네이버 플랫폼 축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내가 플레이스 개발자라고 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플레이스를 보여줘야 돼, 고객들한테. 검색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는 뭐냐면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심포 맛집을 검색했으면은 실제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플레이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일단 정보가 풍부해야겠죠. 저 안에 플레이스에. 그리고 고객들의 평도 좋아야겠죠. 리뷰나 뭐 네이버 예약 리뷰나 영수증 리뷰.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고객의 심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객의 심리.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찾아갈 때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플레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딱 결정을 줄까요? 네, 리뷰, 네, 사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위에서부터 저희가 쭉 플레이스를 훑어볼 거 아니에요. 사진부터 해가지고 영업시간, 그리고 메뉴, 그리고 그 밑에 간략한 소개란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플레이스 리뷰들이 있죠. 근데 리뷰들을 봤는데 별이 막 하나 있고, 야, 낚였다 이거, 평이 좋아가지고 갔는데 이거 속았다 막 그런 게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약간 꺼림직스럽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탈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가지고 이 플레이스를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게 고객의 축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럼 매장의 축에서 보면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구축해야 된다고 했죠? 일단 가장 내가 잘 팔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을 갖다가 메인으로, 물론 저기에 정보는 다 넣지만은 그것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뭐 순대면 순대, 갈비면 갈비. 그리고 카테고리 자체도 그냥 한식이 아니라 갈비면 갈비, 이건 순대면 순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일식이면 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일단 매장의 축에서 생각을 하면서 요 세 가지 관점을 다 봐야 되잖아요. 개발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테고, 고객의 축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개발자의 입장은 네이버는 일단 검색 엔진 회사고, 이 사람들의 검색 만족도가 최우선이죠. 제일 우선이고, 그러니까 무언가 저희 검색을 했을 때 곧바로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정보를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라도. 그래서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1등 검색 엔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하나 중에 이제 지식인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인과 블로그. 근데 야후나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라이코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풍부한 정보들 제공을 못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예. 그리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가 좋은 업체를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위치와 정보가 잘 나와 있을수록 신뢰도가 좋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수업 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개발한 사람의 특허 자료를 한번 보게 됐는데, 특히 이 스마트폰에서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의 위치를 찍어서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아니면 체크인을 했을 때 페이스북으로 했을 때 인기가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 통신 자료들을 갖다가 네이버도 어차피 같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 봐야 되는 거고, 이 뒤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러려면은 이 두 가지 최적화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부 최적화.
내부 최적화라는 건 이 플랫폼, 이 네이버에 관련된 채널들을 잘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외부 최적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네이버 외의 채널들을 잘 구축을 해서 결국에는 이 네이버 쪽으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고객의 축에서 보는 거죠. 고객의 축에서. 자, 음식점을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즉흥적으로 검색하는 식당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찾는 식당이 있죠. 네, 좀 파인다이닝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또 고가이기도 하고 1인분에 뭐 백단가가 막 5만, 6만, 1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즉흥적으로 검색해서 가긴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객은 즉흥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신중하게 검색하는 사람일까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심포순대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조금 즉흥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이제 판단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이제 제일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즉흥적이지 않다고 하면 플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블로그까지도 훑어보고 다른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본다고요. 예. 근데 그런 비중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플레이스를 더 구축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과 맛집, 그리고 지역 메뉴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거를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는지도 이 키워드도 잘 추출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심포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쭉 추출하라고 했죠? 심포 닭강정 우회적인 거고 이 플레이스에서 플레이스. 네, 심포시장 맛집이나 인천 심포인보시장, 뭐 심포순대 맛집 이렇게 됐고 사랑방 같은 경우는 네, 방배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 거기가 특성 상권이 거기는 인터넷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 개념으로 보긴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 플레이스에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담으셔야 된다.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 경쟁사들도 똑같은 상품들을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거기 안에 이 플레이스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이유들을 갖다가 저기 요소에 잘 넣어야겠죠. 거기에 무언가 이벤트를 같이 좀 가미해주면은 조금 더 구매 관여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후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고객의 충이고. 그럼 매장의 축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도 있지만은 조금 더 주력으로 판매하는 메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구매를 유도를 할 수 있게 잘 상품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사진도 잘 어필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 또한 그 플레이스 안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그냥 정보만 넣어서는 안 되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을 해야 된다. 네이버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어떠한 심리로 결정을 하는지 그런 심리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매장에 정보를 잘 입력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내부 최적화와 외부 최적화. 최적화라는 거는 최상의 조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최적화라는 거는 내부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 부가적인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블로그 이것들을 이 플레이스에 다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연결. 그러면 외부 최적화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등등을 이제 다 연결을 시키는 거고 카카오톡은 연결이 안 되고 유튜브도 연결이 안 되고 일단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연결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를 잘 구축을 해서 하면 되고요. 이 내부 최적화를 만드는 요소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플레이스의 매장명과 주소, 사진, 대표 키워드, 그리고 상세 설명들을 다 넣으셔야 되고, 후반부에 배우겠지만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에도 대표님들의 경영 철학이나 그리고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 다 담으셔야 되죠. 그리고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 이제 전화 예약도 분명하지만은 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죠. 왜냐면은 이 플레이스를 통해서 소비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플레이스를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그리고 저장도 하고 예약도 하고 그랬을 경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플레이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레이스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고 이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예약이 예를 들어서 막 20건이 잡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예약이 뭐 한두 건밖에 안 잡혔다. 하면은 이게 다시 인기도가 떨어지게 그렇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예로 최근에 이제 휴업한 매장들이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순위가 완전히 뒤로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완전히 뒤로. 인기도가 초기화돼 버린 거예요. 초기화 그냥. 이 플레이스 인기도가 초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형 하나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있죠. 거기 보면 그런 점수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인기 있는 업체라고 해주는데 그게 없으면 다시 인기도를 초기화시켜 버린다고 그렇게 특허를 내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은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일주일로.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요즘 뭐냐면 시의성.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기가 진짜 맛집인지 블로그 같은 경우도 1년 전에는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도 맛집일까? 그거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면 많이 찾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기는 전통적인 맛집들 그냥 쭉 누적이 돼서 많이 찾는 집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요즘 뜨는 집이 있죠. 요즘 뜨는 집을 계속 우선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니네들이 맛집이라도 지금도 손님이 많이 오느냐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저희 매장은 노출이 돼야 될까? 요즘 뜨는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밀어주니까 요즘 뜨는. 안 뜨는 곳도 있죠. 그냥 그게 너무 없으면은 자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안 하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매장 안에 네이버 예약 홍보를 하세요. 거기에서 즉흥 리뷰라는 건 아니고 즉흥 리뷰는 지금은 이제 위험하고 다음에 올 때 네이버 예약으로 하고 와라. 그리고 매장 내. 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도록 매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점수가 많은 게 네. 그 점수가 많은 순서는 아니고요. 저거는 그냥 항목인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보다 진로. 양보다 진로. 네, 양보다 진로. 그러면 양보다 줄이면은 블로그도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스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블로그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블로그에는 지도를 첨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글에. 과연 그 블로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고 들어왔느냐 플레이스를. 그냥 그것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일 유효타는 뭐냐면 블로그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주 맛집을 검색하고 이 블로그를 클릭을 했어요. 쭉 들어와서 여기 플레이스에서 플레이스 지도 태그를 끊고 이렇게 네이버 우리 매장으로 왔다. 그거에 이제 점수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플레이스 지도 탭을 통해서. 예. 네, 그것도 괜찮은 거죠. 네. 우리가 블로그 쓰면은 여기 올리잖아요. 네. 아래에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통해서 저기 트래픽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오면 되는 거죠. 우리 동기끼리라도 열심히 협업을 하면 반응이 네. 좋아진다라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협업을 해도 그게 협업이 좋은 협업이 있고 나쁜 협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냥 많이 안 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단톡방에 모여져 있잖아요. 그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뭐하고 막 공유를 해요. 그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감지를 하는 거죠. 아, 얘네들이 아닌 거를 맞는 것처럼 하는구나. 어뷰징이라고 하죠. 예. 예, 협업을 근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올라가서 많이 안 하시니까 그냥 내비두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하나에 뭉쳐있는 카톡방에서 그 링크로 여러 명이 타고 들어온다 하면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게 감지가 돼.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블로거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얘기한 대로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낫죠. 아, 뭐 단톡방에 모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예, 페이스북에 예, 그거네요. 예, 그렇죠. 키워드를 딱 넣었으면 그 키워드 예, 네, 그렇죠. 예, 그래 검색하고 타고 들어와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실제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니면 대행사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양주 맛집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 초기에 올리고서 1시간 내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들어가요. 예, 거기 들어가서 공감과 댓글과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죠, 공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순위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 블로그 자체가 품질이 좋아진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스크랩까지 한다는 건 이 정보가 좋구나라고 로직에서 검색해서 판단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걸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돼.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 남이 다른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한 사람이 블로그를 올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좋아요랑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순위를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대표님이 다는 거는 상관없죠. 딴 사람들이요? 아니, 뭐 달아도 그 사람들이 플레이스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죠. 네, 네,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공감과 댓글은 내 플레이스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그 글을 통해서 내 플레이스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리즘이 좀 더 이렇게 정교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기했더니 블로그를 막 그냥 5,000원짜리 있어요, 싼 거. 그냥 노출도 잘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50개, 100개씩 그냥 막 때려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적이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양보다 질로 가셔야 된다. 예. 예. 제가 강변호 앞에 골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이 안 써주면 제가 이제 써서라도 네.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 네. 계속 키워드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상팔 보니까 그걸 계속 아, 근데 그 개인 블로그, 그러니까 내 매장 블로그는 이거에 한계가 있어요. 네. 이 블로그도 다른 여러 IP를 갖고 올 수 있는 블로거들이 써줘야 돼요. 저것도. 아, 내 블로그는 순수하게 우리 매장을 브랜딩하는 데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게 내가 쓰는 게 플레이스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그냥 100이라고 하면 100, 내 플레이스 올리는 요소가 100이라고 하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에서 10 정도. 네, 그 100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웃들을 많이 늘리고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잠재 고객을 모으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막 상위 노출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노출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신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블로그를 같이 가져가야죠. 네. 말씀하신 블로그가 일주일
네. 제로 같은 거요. 플레이스요? 플레이스요? 그러겠죠? 근데 제로는 아니죠. 이게 플레이스를 올려준 요소가 블로그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이버 예약도 있고 영수증 리뷰도 있고 뭐 전화 문의도 있고. 네이버에서 전화. 예. 수진이 가서 전화를 받아. 그래서 성립이 됐을 때. 수진이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전화도 아무나 해도 되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가급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시더라도 플레이스 저장한 저기 전화하시는 게 낫긴 하죠. 네. 플레이스에서 전화 누르는 건데. 네. 그거 네이버가 연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외부 채널도 마찬가지 플레이스랑도 다 연동을 하시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매장을 지칭을 할 수 있도록 이 페이스북에는 체크인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체크인은 뭐냐면 우리 매장의 지도 탭을 찍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위치를 페이스북에 우리 매장을 노출시키는 방법인데, 예, 그것도 이 플레이스를 올려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예, 제가 나중에 그 특허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거기 보여드렸잖아요. 카톡방에 캡처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네이버에서 특허를 낸 거예요. 플레이스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요소 중에 이런 외부적인 채널들에서도 그 매장을 지칭을 하면 그 통신 자료를 가졌다가 인기 맛집으로 올려준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매장에서 찍은 사진, 좌표가 찍혀 있는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위치를 찍었을 때 마찬가지고. 네. 카카오톡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네, 카카오톡 당장은 아니지만 이 카카오톡에 플레이스 주소를 찍어서 보낼 수가 있죠, 고객들한테. 네, 그걸 할 수 있고, 이런 다이닝 앱들 같은 경우도 가입을 해서 약간 지금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맛집 앱들을 통해서 음식점에 찾아오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접속수가 예전과 다르게 굳이 이런 앱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플레이스로 가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틈새 시장이긴 하죠.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앱들이 보니까 저기서 얘는 쿠팡처럼 딜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우리들이 10% 정도 할인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줄 테니까 팔리면은 우리 10% 수수료를 떼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좀 매니아층들은 아직도 저런 앱들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예, 그 앱들도 같이 좀 다 가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 플레이스는 그때 스마트 플레이스 관련해서는 다 한 번씩 하지 않았나요? 플레이스는? 기능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기능들을 한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계정 권한은 다 갖고 오셨죠? 플레이스에 대해. 수업만 시작하면 인터넷이 더 느려지지? 그 이상하네요. 인터넷이 수업만 시작하면 느려지네. 수업만 시작하면. 네, 수업만 시작하면. 네. 자, 여기에서 먼저 스마트콜 관리를 한번 봐볼게요. 스마트콜 관리를 보면 예. 데이터가 또 안 나오네.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나주곰탕 하얀 집은 지금 연결을 안 했는데 이 매체별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스마트콜이 왜 끊겼지?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카카오톡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면 카카오톡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해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전화가 문의가 얼만큼 오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기 전화번호를 별도로 부여해서 페이스북에서 전화량이 얼만큼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도 전화가 얼만큼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체 번호는 총 5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까지.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 여부를 눌러가지고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기존의 내 매장 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0507로 이렇게 넘버링이 생기면서 번호가 각각 따로따로 부여가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 번호를 눌렀을 때 몇 통이 오는지를 갖다가 이 플레이스에서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네. 예. 그래서 뭐 전단지를 뿌릴 때도 거기에 저 별도의 비즈 넘버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뭐 다음이나 카카오톡에도 별도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통이 오는지 신청이 아니라 이 번호를 갖다가 카카오톡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죠. 네.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개인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채팅하는 그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이름이 플러스 친구에서 카카오톡 채널로 바뀌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청 내 번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다 만들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입력했을 때.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화 보고서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뭐 블로그에서 몇 통이 왔는지, 지도에서 몇 통이 왔는지 네이버 자체 채널들은 다 비즈 넘버가 각각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네이버 외 채널들에 대해서 몇 통이 오는지를 갖다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플레이스가 많죠. 나주곰탕 하얀집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보면 이 안에서 그 어디서 많이 오는지를 갖다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화 이력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혹시 전화번호를 놓쳤다고 하면 여기 이거를 누르시면 전화번호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확인을 누르면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 번호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발신 번호를 혹시 근데 고객 번호 저기 뭐 예약 같은 경우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화 연결음은 많이 안 쓰고 바로 스마트 ARS를 많이 쓰죠. 스마트 ARS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수업할 때는 가급적이면 와이파이 말고 그냥 핫스팟을 다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콜 관리 여기도
예. 어디서 많이 오는지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AR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냥 ARS를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못 받아도 여기서 그냥 전화 문의를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고객분들이 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업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뭐 주차가 되냐, 뭐 예약되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예, 이 여기 앞에 멘트에 뭘 넣었냐면 네이버 예약 그 이벤트를 바로 넣었죠. 사람들이 전화 문의가 왔을 때 네이버 예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벤트 문구를 넣어놨죠. 예, 이벤트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뭔가 어필할 내용들, 뭐 신메뉴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휴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멘트에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입니다. 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곧바로 이것도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바로 네이버 예약 문자를 받으시려면 1번 눌러라고 하면 누름과 동시에 이제 예약 링크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업 시간과 주소, 뭐 주차 안내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AI로 이것도 다 응대할 수 있도록. 그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 툴 안에서 뭐 예약 문의나 아니면 주차 안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AI로 응대가 가능해지는 것. 예, 자, 이거 다 세팅하셨나요? 스마트? 네. 이 과제를 아무도 안 내신 것 같은데, 과제를. 네? 과제를. 네. 네, 카페에 올려야 제가 그거를 보고서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텐데 아무도 안 올리셔가지고, 네, 뭐, 네, 과제를.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랑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마님이 이렇게 과제 안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자료 이런 거는 따로 먹을 수 있도록 따로 거기 위에 공지에 그냥 딱 해놓겠습니다. 공지. 네, 바뀌니까 그 공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공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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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에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공지. 자, 여기 플레이스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가격 정보 같은 경우 사진 반드시 이제 첨부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인당 평균 가격은 대표님들이 아시잖아요. 그거를 여기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기 대표 키워드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일단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랑 그리고 지역명이 있으면은 두 개까지 같이 넣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위에 업종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한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셔야
그러니까 지역 우리 업종을 검색했을 때 이게 노출이 반영이 돼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이 한식 일반이 아니라 한정식이면 한정식으로 확실하게 가시고, 샌드위치로 가실 건지 커피로 가실 건지 확실하게 이렇게 가시고, 갈비면 갈비로 확실하게 가시고, 피자면 피자로 확실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 정푹이라는 그 여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팔고 있는 게 파스타랑 뭐 스테이크, 피자죠. 그래서 여수 파스타, 여수 레스토랑. 근데 여수가 이게 3번 이상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까지만 넣었고, 그 외에 그냥 스테이크, 피자, 또 중복이 안 되게 웅천 파스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습니다. 요걸 이 대표 키워드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이 업종 분류와 함께 대표님들의 플레이스가 네이버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웹사이트 SNS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 뭐 인스타그램이랑 뭐 홈페이지, 페이스북, 그걸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른 홈페이지가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카테고리를 지정을 안 하면은 그냥 대표님들의 블로그 글이 다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플레이스 상에 카테고리를 하나 딱 지정을 해주시면 그 카테고리에 쓴 글만 이 블로그 리뷰란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하나 빼서 거기에는 우리 매장에 대한 소식들 아니면 뭐 새로 나온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담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글들은 노출이 안 되도록, 물론 정 궁금하신 분들은 타고 들어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 화면에서는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플레이스 노출란에 다 같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가격표 사진, 메뉴판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JPG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메뉴판 사진을 볼 때 조금 더 용이하겠죠. 자, 이 업체 사진, 메뉴 사진이 되겠죠. 이것도 좀 사진을 좀 전문 작가를 섭외를 해서 찍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그냥 스마트폰 사진보다는 음식 사진을 찍는 분들을 갖다가 섭외를 해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설명, 요 설명란에는 갖다가 조금 더 전문성을 좀 어필하면서 그 포인트를 2개만 일단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매장에 찾아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좀 내용에 좀 넣어주시고, 우리 매장에 왜 우리 매장에 찾아와야 되는지 그런 특장점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또 요 내용에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어필하는데 도움이 된다. 플레이스 상에서. 왜냐면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보지만은 반신반의하게 되면은 이것도 참고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내용들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에 이 자료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찾아오기 전에 많이 찾아본 곳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함께 많이 찾아본 곳 이렇게 있죠.
10군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매장에 찾아오기 전에 이 매장들도 같이 비교해서 봤다는 거죠. 비교해서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딱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럼 이 10군데의 업체 중에서 우리 매장을 어필하려면